최근에 또 공지 올려드렸는데 저희 스쿨 내에서 이제 합동사무실이죠. 기본 토대 합동사무실이고 이거를 어떻게 협업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아주 간략하게 드렸고요. 그리고 밴드에 제가 공지를 올려드리긴 했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네, 제가 일단 오늘은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이제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일단은 최종적으로 이 협업 문제에 대해서 네, 만약에 여기 저희 밴드 회원님들 중에서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다고 하면은 제가 굳이 진행을 할 의사는 사실 없어요. 네, 왜냐면은 이게 그냥 중개업 누구 그냥 한 3분, 한 6분, 2군데 제가 잘 차려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 취지랑 맞지도 않고 네, 그리고 서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할 거면은 제대로 하는 게 낫고요. 그냥 아니면은 뭐 저도 고생스러울 거고, 예, 그리고 다른 분들도 예, 뭐 잘 되더라도 오랫동안 가기 힘들기 때문에 예, 그거를 일단 배제를 하려고 하니까 일단 오늘 제가 설명 아주 이제 간단하게 아니고 좀 자세하게 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점들도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리고 그렇게 할 테니까 좀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일단은 이게 순서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일단 협업 희망하시는 분들을 먼저 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희망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당장 내가 이번 달에 오픈해야 돼. 다음 달에 오픈해야 돼.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올해 오픈을 하던 내년에 오픈하던 내가 적당한 시기나 기회가 맞으면 오픈을 할 거야. 그러면 그런 분들은 해야지. 왜냐면은 제가 타겟을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무조건 이번에 신도시 타겟이에요. 네. 지금 신도시인데 뭐 파주가 운영이 됐던 아니면은 뭐 다산이 됐던 뭐 신갈이 됐던 용인이 됐던 아니면 기타 등등 예, 넘어가서 동탄이 됐든 거의 그때 신도시가 일단 타겟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한다 그래서 당장 뭐 다음 달에 들어갈 게 못 들어가요. 왜냐면 거기 입주되는 물량이나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시고 그 시기에 맞춰서 그 지역에 가능하신 분들을 조인을 해가지고 희망하시는 분들 중에서 조인해가지고 준비를 들어가시면 돼요. 거기를. 근데 그게 취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희망자를 먼저 모집을 할 거고요. 네,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신도시 타깃을 내가 정한 이유가 있어요. 네. 일단은 기존 터세가 없어요. 신도시는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다 처음에. 네. 신도시는 제가 눈으로 얘기했지만은 먹을 게 많아요. 많지만 먹을 거는 많지만은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초보들이 들어가면 다 뺏기게 돼 있어요. 여기는 그 지역의 오랜 경력자라든가 아니면 선수들 들어가면은 그냥 빨리 먹고 나오는 거 입장에서 하고요. 근데 여기서 일단은 그걸 배제를 하고 털세가 없기 때문에 준비하고 그리고 서포트를 제가 했을 때 승산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신도를 잡은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준비하면 여기 해볼만 하거든요. 신도시는. 차라리 기존에 만약에 아파트 단지 많이 있는데 상가 단지 많이 있는데 기존에 이미 형성이 다 끝나 있어요. 거기를 비집고 들어가는 확률보다 여기가 확률적으로 똑같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여기가 훨씬 더 수월할 거다. 가능성으로 보면은 둘 다 실패를 할지 둘 다 성공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세 번째는 기존보다 많은 중개 물건이 있고요. 그리고 경쟁업체는 훨씬 적어요. 적다라는 의미는 부동산 중개업체가 한두 개라는 게 아니고요. 서울의 어느 지역 가면은 내 바로 옆은 아니더라도 그 반경 한 100m, 200m 오신 중개업체가 수준 빽빽이에요. 잘하든 못하든. 그리고 중개 물건을 많죠. 서울 도심에 가면은 내 물건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신도시는 내 물건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어차피 전화가 올 거고 전화가 오든 안 오든 명단 받아가 작업을 하면 되니까요. 신도시는. 그게 메리트가 있어요. 그리고 또 네 번째는 물건 작업이 쉽죠. 물건이 한정돼 있잖아요. 예. 아파트, 상가, 뭐 원룸 올라간 거 있으면 원룸하고 한정돼 있어요. 그러면은 도심 한복판 제가 딱 던져놓고 하시라 그러면 물건 작업을 하려면은 뭐 예를 들어 서울 구로구를 하셔라 그러면은 한 보름을 해도 못 하실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인 상태에서 하시라 그러면. 예. 마찬가지로 근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안 들인 상태에서 하셔라 그래도 신도시는 한 일주일이면 다 끝나요. 그냥. 예. 그것보다 안 걸릴 거가 아마 물건 작업 자체가. 그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 안에 바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기존의 서울 도심이나 형성에 걔네 들어가면은 처음부터 물건 작업도 힘들고 그리고 손님도 많지 않고 경쟁업체 치열해야 되고 그러면 결과가 당연히 좀 시간이 걸려요.
내가 원하는 것만큼 계약 하나 나오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근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내가 짧은 시간 안에 손님이 항상 신도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많이 돌기 때문에 금액이 떨어지든 많든 간에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투자꾼이 꼬이고요. 실입지는 오르면 또 오른 대로 꼬여요. 신도시는. 근데 그 손님을 잡고 못 잡는 거는 중개업자의 능력이에요. 네, 준비가 되는 사람한테.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약이 나오면 빨리빨리 나와요. 많이. 못 나오면은 못 나오는 거 그냥 영원히. 그러면 실패한 거죠. 그리고 수수료가 높아요. 중개업자는. 왜 높으냐면은 양타할 수 있는 게 쉽거든요. 네. 기존에 중개업소 가시면은 양타 하실 수 있는 거 거의 없어요. 네. 양타 못해요. 기존에 가시면은. 네. 양타 해도 진짜 뭐 주택 같은 거 돈도 안 되는 거 양타하는 거고. 네. 경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돈이 중요하니까 저희가 하는 입장에서. 네. 근데 수수료 같은 경우도 신축 가면은 네. 딜하기도 좋고, 네. 물건도 많고. 이런 데는 부담이 들어가죠 당연히. 왜요? 한 달에 기존에 업소 가가지고 서울 도심 업소 가서 한 달에 내가 한 20개 써야 된다. 근데 신도시 가면은 한 3, 4개 쓰면 답이 나오니까요. 네. 그러니까 부담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더 일 집중하고. 대신에 나쁜 점은 하나 있어요. 근무 시간이 길어요. 왜냐면 1월 나가야 되니까요. 신도시는. 1월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출근은 그렇다 치고 퇴근을 늦게까지 있어야 돼요. 신도시는. 네. 그게 굳이 단점이 단점인데 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만약에 일만 될 수 있다라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뭐 부동산이 그냥 또 편하게 일하려고 들어온 사람은 없으니까요. 돈은 벌 때 벌어야죠. 네. 그리고 신도시는 중요한 게 초반에만 작업을 잘해서 한 1년 이상 버티면은요. 그 다음에는 탄탄대로예요. 왜냐면 내가 물건을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네. 나중에 경쟁업체가 들어와도 계속 초짜들 들어오면 거기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계속. 네. 그리고 권리금 같은 경우도 상가 같은 경우도 뭐 신도시 같은 경우 없는 경우도 많을 거고요. 있더라도 1천밖에 안 할 거야 아직. 네. 그런데 들어가서 내가 영업수만 잘 꾸며놓으면은 한 3년 4년 있다 팔아놓으면 관리금은 당연히 부수입 따라오는 거예요. 이미 그때는 신도시가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리고 당연히 그 다음에는 일반 부동산보다 손님이 많을 수밖에 없죠. 일반 서울의 도심보다는 당연히 주인도 올 거고 파는 사람도 올 거고 사는 사람도 올 거고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아래 써놓은 대로 미분양이 됐던 완판이 됐던 신도시는 어쨌든 많아요. 네. 어쨌든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일반 중개업소보다는. 그리고 여기다가 광고까지 제대로 준비한다고 하면 손님이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타겟을 내가 합동사무실을 하는 경우는 신도시 내에서도 만약 구석진 외곽으로 들어갈 계획은 없어요. 저는. 네. 왜 세 분 들어가는데 n분의 1로 쪼갤 건데 투자금을 그러면은 좀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메인으로 들어가야죠. 네. 왜 변두리로 들어가요? 변두리 들어가고 혼자 들어가실 때. 메인으로 가봤자 월세 뭐 5천에 300 많이 비싸면은 아니면 뭐 3천에 한 200 정도? 그 정도면 떨어지는데 어차피 그걸 만약에 세부 들어간다 하면은 하나 그냥 외곽 들어가는 것보다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요런 내가 트집 때문에 제가 신도시를 고민 끝에 결국은 타겟을 잡은 거고요. 그리고 신도시를 잡았을 때 제가 좋은 점은 이거를 제가 아까 두세 군데 할 거면 제가 아예 안 하랬잖아요. 왜 안 하려고 하냐면은 신도시를 하는 다른 이유가 신도시를 최소한 5군데 이상을 만들어 놔야지 그거를 홈페이지로 네트워크를 만들어 놔야지 신도시 내에서만 투자 손님은 그 내에서만 돌아요. 대부분. 그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걸 찾아다니거든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김포에 있는데 이 사람이 김포의 물건을 보고서 아 내가 김포는 좀 고민해봐야겠네. 근데 나 다산에 한번 보고 싶은데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 다산이랑 아니면 뭐 동탄도 한번 보고 싶어. 완전 극과 극이잖아요. 어떻게 상담을 하실 거예요. 근데 신도시만으로 네트워크가 돼 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신도시를 오는 손님 다 커버할 수가 있어요. 우리끼리 통합을 해가지고 합동사무실로 그렇게 해서 일단 제가 신도시 타겟 잡은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현업 희망자가 선정이 되실 거예요. 모집을 한다. 이 희망자 선정은 지역을 정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예를 들어 이번에 동탄에 지금 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동탄에 희망하시는 분들 말씀해 주시고 여기 회원들 희망자 중에서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봐서 성향이 비슷하거나 맞으시는 분들 근무 가능하신 분들 모아가지고 세 분을 지정해 놓고 그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무실을 합동사무실 운영 계획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저랑 같이 중개사무소로 물색을 해야죠. 중개사무소 물색을 하고 중개사무소 물색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금이 얼마가 될지 인테리어비,
보증금, 그리고 광고비, 기타 비용들, 그 비용이 어느 정도가 될지. 이거는 제가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는 보증금을 5천 받을 수도 있고, 어디는 1,000밖에 안 될 수도 있고, 어디는 3천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인테리어는 제가 볼 때는 많이 들어가야 1,000만 원도 안 들어가요. 아무리 좋게 해야 돼요. 인테리어는 바닥이랑 벽이랑 도발 하고 들어가면 제가 볼 때 6,000대이면 다 하거든요. 얼마나 인테리어는. 그러니까 인테리어는 크게 부담 비싸게 할 이유도 없고요, 사실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게 결정이 되면 일단 계약이 됐다는 얘기겠죠, 사무실이. 계약이 되고 잔금이 남았을 때 그 남은까지는 이제 공략한 물건, 여기 타겟을 뭘로 잡을 건지, 그거에서 물건 작업이 당연히 돼야 되고요, 그 사이에. 그 다음에 광고 준비, 그 다음에 개업 준비까지. 이것까지는 제가 사무실 개업하기 전에 꼭 하셔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많이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대부분의 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항상 요거 다음에 하시죠. 그러니까 이거 다음에 하시니까 한 달, 두 달 날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세를 내기 시작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오고, 그 다음에 손님 오면은 자꾸 이제 마음이 급해지죠. 제가 중개업은 얘기했지만 사람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급해지고 조급해지면 계약 안 나와요. 절대로. 내가 여유가 있어야 나와요. 근데 이 준비는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럼 이 과정까지 거의 되게 빡빡하게 들어갈 거예요. 하실 분이. 그 다음에 이제 개업이 될 거고요. 개업이 되고, 그 다음에 사무실 안정화까지 이제 제가 매일 가 있는 건 아니에요. 매일 가 있진 않지만은 한 일주나 2주 정도까지 사무실 계약이 좀 돌아가고 손님 케어를 할 수 있고 물건 작업이 완벽하게 정리될 때까지는 제가 이제 이거 서포트를 해드리겠죠. 근데 요게 지금 가장 큰 골자예요. 이게 가장 큰 골자고, 이제 이 다음 장을 보시면은요. 이 다음 장을 보시면은 이 골자를 유지를 하고 좀 단합을 위해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법인이 필요하더라. 제가 생각해보니까. 왜냐면은 개인적으로 합동사무실을 제가 딱딱딱 준비를 해드려도요. 어쨌든 그러면 그 합동사무실끼리 개인 플레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떤 이렇게 조직력이라든가 그게 나중에 흩어질 수 있어요. 누군가 그 중에서 일 잘하는 사람이 나간다고 그럴 거고, 아니면 또 누구는 또 그만둔다고 그럴 거고,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결속력을 묶어주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묶어서 법인으로 만드는 게 제일 좋더라. 그리고 법인으로 만들 때 최소한 해칙이나 규칙 같은 거를 깐깐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회원들끼리의 어떤 불화라든가 누가 그만두더라도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최소한 우리들만의 나와 있는 사람들끼리 이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는 법인이 제일 좋고,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제가 지역 무관하게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이유. 왜냐면은 제가 자격증이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뭐 한 3군데 차려놨는데 동탄이랑 뭐 운정이나 다산 차려놨는데 그 운정에서 저한테 손님 오늘 내일 올 건데 좀 와서 봐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상담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갔어요. 제가 갔는데 저는 그 사무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쵸? 소공도 아니고 보조원도 아니고 대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제가 중개업으로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 손님 어쨌든 간에 뭐 제가 가게 되면 큰 손님이겠죠. 작은 손님은 아니겠죠. 매매나. 그러면 신뢰도도 떨어질 거고. 그러면 제가 프리로 일을 하려면은 일단 법인을 들어가서 거기 소속이 돼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또 하나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본점하고 분점하고 따로 운영을 하겠죠, 당연히. 법인이 되면은. 그래서 본점, 분점 하게 되면 제가 고민해봤더니 공제 금액이 늘어나요. 다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은. 본점 2억, 분점 1억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분점이 3개다. 그러면 우리 법인에서 보상해 줄 수 있는 금액이 5억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손님들한테 얘기할 때 법의 공제금액 증가를 틀리면 충분히 올릴 수 있더라. 이런 것도 장점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단순히 땅 팔거나 그런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법인 통해서 각자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쉬워요, 저희가. 법인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폭이 일반 사업자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사무실이 한 3-4군데 있더라도 각자 사무실 비용을 털거나 다른 비용을 제거를 해야 될 때 어디가 매출 많이 나가서 그럴 때 법인을 이용하면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가 너무 쉬워요. 이게 세무사한테 부탁을 해놓으면은. 그리고 이거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법인 운영으로 저희 모임끼리의 결속력을 최대한 이제 강화시키자. 왜냐면 이거는 제가 실생을 해가지고 만약에 운영이 됐을 때 한 4-5군데 됐을 때 이 결속이 안 되면은 이거는 취지랑 상관없이 운영 하나 많아요. 일단은 결속이 되고 서로 간에 협력이 돼야지 손님이라든가 그리고 광고라든가 그 부분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개인 플레이 하는 거는 의미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두 번째는 상호를 또 동일하게 운영할 거예요. 상호를 당연히 어느 지역이든 간에. 그래야 당연히 법인명으로 해서 상호 통일성 해가지고 인지도를 올릴 수 있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홈페이지는 사무를 안 쓰고 인원이 많다 보니까 M&A를 하면 비용 부담이 훨씬 적거든요. 그리고 홈페이지는 최소한 다방, 직방 같은 그런 고급 홈페이지를 사용하면서 그거를 각 합동사무실별로 낼 수 있겠죠. 통합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합동사무실 3군데 찾았다. 그러면 직원이 9분이죠. 그러니까 9분이 홈페이지에 물건을 올리시면 되겠죠. 5군데면은 15번. 근데 또 중요한 게 메리트가 뭐냐면은 15명이 다 법인 중에서 자격증이 걸렸죠. 지역도 틀리고. 그러면 손님들이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금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홍보하고 있는 한방이라는 사이트를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오픈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님한테.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굳이 TV 광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건 소문 나면은 손님 오는 거는 금방 와요. 근데 이게 한 2-3군데 할 거면은 의미가 없고요. 계속 생겨야 돼요. 많아질수록 좋은 거. 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네 번째는 패치가구 법인 이사선임 통해서 합동사무실끼리의 결속력과 독단적인 운영을 일단 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게 합동사무실을 할 경우 문제가 뭐가 될 수가 있냐면요. 사소한 것까지 생각하기 시작하면 너무나 많아요, 일이. 우리가 3명이 사장인데 손님이 들어오면 누가 먼저 받고, 그리고 누구는 또 계약을 많이 할 거고, 누구는 또 일을 잘 못할 거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물건 공유는 어떻게 할 거고. 그런 것부터 해서 되게 많아요, 할 일이. 근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은 만약에 이거를 자체적으로 맡겨놓게 되면은요 100% 깨져요. 자체적으로 맡겨놓으면.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이거는 절대 자체적으로 맡기는 게 아니라 이거를 법인을 만들 때 제가 경험상 제가 사무실 운영하는 직원들이 항상 4-5명씩 있었거든요. 그러다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상상하지 못했던 사소한 일들이.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원칙이나 규칙을 깐깐하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이거를. 결속을 할 수밖에 없게끔. 그래서 그렇게 체제가 운영이 될 거고, 일단은 대표라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싸우지 말고, 만약에 분란이 생기면은 누가 나서서 중재를 해주거나 해결을 해주고, 그런 게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게 안 되면은 통제가 안 돼요. 이 돈이 걸린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제 생각에는 세계에서 운영이 되면은요, 법무사, 세무사는 저희가 아주 싸게 이용할 수 있어요. 전속으로 바꿔놓으면. 뭐 지금 이거 뭐 법무사, 세무사는 중개업소 하나에서 다 와요. 근데 그 사람들 오는 것보다 법무사, 세무사 돈 되는 데 오고 싶죠. 법무사, 세무사가 돈 되는 데는 그거죠. 기존 단지가 아니라 신규 단지. 거기가 일이 많잖아요. 그럼 거기는 이제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는 청소, 이사, 인테리어까지. 그러면 이것까지 되면은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법인 체제가 바뀐 건? 부동산이 토탈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까지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얘기한 전제가 뭐 몇 명 안 하실 거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몇 명 안 하면 이거 안 되거든요. 이거 해가지고 어차피 이거 뒷돈으로 우리가 또 수익을 챙길 수도 있는 것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사견이지만은 중개업은 5년 이내에 5년 이내에 작은 데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개인업자들. 어차피 이거 지금 법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다 들어와 이렇게 다 기존 중개업소들이. 아니면 협회에서 기존 중개업소들이 뭉칠 수도 있는 거고 기존의 업자들끼리.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못하게 되면 힘들 거라 분명히 누구든 간에. 그리고 청소, 이사, 인테리어 업체 같은 경우도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워낙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좋은 조건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 안 찾아서 그렇지. 하려고 하면은. 그런데 일거리 전담으로 준다고 하면은 손님 피하게 좋고 불편하게 좋고 얼마나 좋은 게 맞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합동사무실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지역, 다양한 물건 중개의 가능을 높이지 않게 손님 버리지 말고 손님을 다른 지역 찾더라도 우리가 커버할 수 있도록 하는 서로 간에 어차피 스스로는 규칙을 정해서 나눠 가지더라도 계약률을 최대한 올리자. 그게 목적이고 또 하나 그리고 합동사무실부터 이제 그 다음 문제는 합동사무실 준비부터 해서 이 시스템 준비부터 해서 사무소 안정화까지 제가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비용을 어느 정도 제가 측정을 해야 될지 이걸 아직 못 정했어요. 제가
제가 이거를 무보수로 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예. 근데 보수를 받긴 할 건데 어떤 식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 못 정했어요. 근데 이거 부분은 제가 어떻게 정할 거냐면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희망자분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분 이상 만약에 돼가지고 이걸 진행하겠다 하면은 그분들만 따로 모아놓고 얘기를 할 거예요. 어차피 그걸 안 하시는 분들은 굳이 제가 이거를 의논하는 건 의미가 없으시니까 당연히. 예.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만약에 진행이 되면 얘기를 해서 이제 합리적인 거를 찾을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사실은 이거 다 토탈한 주제예요. 장기적으로 중개업 간의 경쟁에서 살기 위해서 토탈 서비스 신뢰 있는 중개로 중개업에서 앞서나가지 않으면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생각을 계속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봐도 더 이상의 해법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더 이상의 해법은 없고 그래서 저도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예. 개인적으로 저도 성격상 이제 한번 간섭을 하기 시작하면은 어쨌든 간에 책임을 져야 될 거고 그리고 사무실 잘 운영이 돼야 될 거고요. 예.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 드린 게 저는 어느 사무실에 소속돼가지고 만약에 되더라도 상주할 생각 없어요. 예. 누구만 잘해주고 누구는 못해주고 그런 얘기 들을 생각은 없거든요. 매출이 부진하거나 아니면 일이 안 되거나 아니면 업무가 좀 떨어지거나 그런 데는 제가 가서 도와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도 시간 투자나 아니면 신경을 되게 많이 써야 될 게 많고요 지금. 예. 그래서 몇 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의견 주시는 분들도 있고 예. 그래서 제가 일단은 계획을 짜본 거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자 해요. 예. 이거는 제가 다음 주나 해서 이번 주에 밴드에 올릴 거예요. 올려서 일단은 희망하시는 분들 먼저 이제 추스려 볼 거고 희망하시는 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인원 기준이 안 될 것 같으면은 이거는 굳이 제가 진행을 안 할 거예요. 네. 이거는 뭐 강요가 아니니까요. 이거는 저도 희생을 해야 되는 거고 회원님들도 정말 일을 하고 싶고 만약에 업무에 대해서 실패 확률을 줄이겠다고 하면은 같이 해보는 거고요. 네. 제가 한다고 100%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생각에 장담할 수 있는 거는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성공률이 높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 부분은. 그리고 제가 하나 예를 들면은요. 지금 최근에 저한테 그 사무실 자리를 물어보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사무실 자리를. 근데 사무실 자리 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뭐 교육을 많이 받고 내가 실무에서 준비가 다 됐어요. 소금일도 많이 했고. 예. 사무실 자리를 구하는데 사무실 자리를 잘못 선정하게 되면은 그거를 내가 아무리 좋은 무기랑 지식을 갖고 있어도요 못 써먹는 거예요. 사무실 자리를 보는 거는 정말 경험이 많이 있으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떤 딱 틀에 정해진 룰이 없어요. 제가 이제 실제로 최근에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은 오피스텔 600세대짜리 오피스텔이에요. 600세대 오피스텔인데 1층에 부동산 하나밖에 없어요. 30가에 상가인데. 입주는 올해 초에 다 끝났고 그리고 상가가 3층 상가 3층까지 있는데 상가의 80%가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할 물건이 많겠죠. 그리고 1층에 부동산 하나밖에 없고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임대 조건이 권리 없고 월세가 1,500에 80. 좋죠. 지역은 신도시 쪽이에요. 지역은 신도시 쪽인데 주변도 이제 대학가도 있고 원룸촌이 좀 있고요. 그리고 오피스텔 딱 그게 거의 메인이에요. 나머지는 다 옛날 건물밖에 없어요. 그런데 찝찝한 게 뭐였냐면은 이제 그 분양 사무실이 아직 나가 있는데 분양 사무실에 있던 직원이 중개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중개업소를 옆에 하나 차린 거예요 1층에. 근데 그 직원이 아예 그냥 나중에 퇴사를 해버리고 그냥 중개업소에 매진을 했어요. 매진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나쁘지 않은데 그냥 사무실에 있던 그 여직원은 자료조사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외관상 조건으로는 나쁘지 않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만약에 본인들이 하신다 그러면 뭘 확인해야 될까요? 뭘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이게 지금 중개업소를 고르실 때 필요하신 거거든요. 이 조건만 가지고 아 좋겠다 안 좋겠다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 나오면은 내가 그냥 아 이러면은 내가 뭘 꼭 확인해 봐야지. 뭘 물어봐야지. 그래야지 내가 좋은 자리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일이라 생각을 하시고 뭐 뭘 물어봐야 될지 생각 안 하시는 거 별로 없어요. 뭘 알아봐야겠지. 부동산이 상관에 부동산이 하나만 들어갔어요. 네. 하나만. 아니요. 업종 그 제한도 없대요. 제가 네. 부동산이 여러 개가 네. 들어갔어요. 네. 아 그리고 오피스텔이 600세대인데 지금 한 100세대 정도가 입주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피스텔도 물량이 좀 아직 있는 거죠. 아직 있는 게. 미친놈인가? 일단은 이런 데는 당연히 확인해야 될 게 1순위가 상가가 600세대가 되는 주상복합 오피스텔인데 상가가 왜 80%나 지금 6개월 넘게 입주가 안 됐을까?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왜냐면은 그 이유에 따라서 이 상가가 그림에 떡일 수도 있고요. 어차피 중개를 못하는 상가일 수도 있어요. 권리관계가 문제 있거나 아니면은 주변 시세에 터무니없는 임대 조건을 갖고 있거나. 왜냐면 이 지역을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타겟은 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 타겟은 상가에 해야 돼요. 80% 비율이기 때문에. 여기 다른 거 못해요. 이 동네는. 여기가 왜냐면 신도시긴 한데 구신도시라 이미 다른 데는 잘 다 잡고 있어요. 기존의 신도시가 아니에요. 그럼 기존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인데 삐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러면 여기 하나 보고 들어가는 건데 조건이 싸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돈 되는 상가가 타겟이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 임대는 부수적인 게 돼야 될 거고 근데 상가가 80%가 비어있다고 좋은 게 아니고 물어봐야죠. 일단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제 아까 명단 물어보셨는데 명단 그 1층은 다 갖고 있겠죠. 그럼 첫 번째 물어봐야 되니까 내가 명단을 얻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죠. 제가 그 많이 얘기 들었는데 명단을 내가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분양사무실이 아직 있는데 분양사무실이 그 명단 확보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1층에 있는 지금 중개업소가 분양사무실 직원 출신인데 나한테 어떤 영업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게 없는지 그거 확인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600세대가 되는 오피스텔인데 관리사무실이 있겠지만은 아직 그 분양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이 단지에 관리단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왜냐면은 관리단이 안 되어 있으면은 대부분 시행사가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시행사가 다 직원대로 하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시행사랑 그 1층 부동산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은 내가 부동산 되면은 나는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것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물에 하자가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변 부동산에 상담을 해봐야죠. 그 동네 1차적으로. 그럼 그 동네에서 왜 이 집이 상가를 못 빼고 있는지 그런 걸 얘기를 해주겠죠. 이런 게 사무실 얻을 때 필요한 정보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되게 비싼 금액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정보에 대해서. 왜냐면은 들어갔을 경우 실질적으로 1년 계약, 2년 계약하는 간에 그 사람 입장에서는 80만 원 1년 동안 월세만 내고 계약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 확인 결과 계약을 못하는 물건이었어요. 내가 가서 영업할 수 없는. 명단도 안 주고 그리고 물건도 안 알려주고 그리고 주변 부동산 물어보니까 그 1층이랑만 거래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놨고 그게 현실이에요. 그럼 그거를 찾아준 저는 또 얼마를 받아야 될까? 근데 그런 게 중개업소 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되게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내가 돈이 들어가더라도 얻어야 되는 고급 정보이기도 하고 중개업소가. 그래서 중개업소 자리 구하는 게 대부분의 분들이 연세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선택이 아직 없으신 분들은 그냥 구하거든요.
뭐 그냥 구해서 거기가 망하지 않을 수 있죠. 당연히 잘 될 수 있죠.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1년 하시려고 중개업 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냥 오랫동안 해가지고 치밀하게 계약을 세워야 되잖아요. 내가 1년은 조금 덜 벌더라도 2년 때는 좀 더 많이 벌고 3년은 더 많이 벌고 4년째 되면 더 안정적으로 벌고 이게 계획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중개업소만 덥석 계약하시는 분은 그런 계획 별로 없어요. 그게 왜 안 되냐면은 내가 타겟을 못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여기 이런 물건이 있는데 이거 먼저 내가 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물건은 내가 이런 식으로 한번 영업해서 영업을 해보고 그리고 이거는 내가 광고를 어떻게 해가지고 손님을 한번 유입을 해보고 이런들의 계획들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계획이 안 되니까 당연히 중개업이 힘들죠.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동네 또 모임업소들 있고 하면 짜증나고 또 가입을 해야 되나 힘드니까. 그럼 몇 천만 원 주고 또 가입했더니 별거 없고 또. 그러면 또 중개업소 권리금 내고 쓰고 내놓고. 이게 악순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제가 드리는 얘기가 뭐 큰 얘기일 수도 있고 작은 얘기일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아까 얘기 드리는 계획부터 해서 들어가는 게 되게 작은 게 없어요, 사실은. 작은 게 없고, 그것까지 아마 해주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 일이 많거든요. 신경 써야 될 일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사례를 제가 금방 얘기를 드린 거고, 이제 그런 거는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치즈는 일단은 저도 윈이 되고, 이제 여기 하시는 분들도 윈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제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뭐 이거 알려주는 거 뭐 돈 받는다고 수익 생기지 않을 거예요, 크게.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게 토탈로 되면은 실질적으로 각자 이제 수익 들어오는 거라든가 제가 영업할 수 있는 이제 방향도 좀 넓어질 수 있고 풀로 다니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도 좀 제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지금보다 좀 넓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추후의 얘기지만은 이게 시스템을 갖춰놓게 되면은 나중에 직원을 고용하더라도요. 직원을 고용하더라도 저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저희가 쓸 수 있어요. 왜냐면은 중개업을 제가 이제 스쿼드니 계속 진행이 되고 이제 이 모임이 따로 있다가 하면은 어차피 직원 고용 같은 경우는 저희 스터디 듣는 분들 중에서 희망하신 분 있으면 식무교육식으로 해서 한 1년 계약서 쓰고 넣으면 돼요. 그렇게 되면 믿고 돌릴 수 있고 어차피 여기 자체적으로는 어떤 회칙과 규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돌리는 게 목적이고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되면 저는 일단 젊은 사람들이 일단은 많이 받고 싶은 생각이에요. 왜냐면 젊은 사람들이 일단은 블로그라든가 카페 좀 강하긴 하고요. 그리고 인터넷 이제 인프라가 좀 빠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뭐 3분 정도 어느 한 지역에 넣는다고 하면은 연세가 있으신 분 들어가더라도 젊은 분 정도 한 정도 들어가가지고 나이가 좀 조합되고 그리고 성별도 좀 맞게 여자만 들어가는 것도 안 되고요. 남자만 들어가는 것도 저는 안 돼요. 제 기준으로. 꼭 섞여가지고 들어가는 게 제가 볼 때는 손님 받을 때 제일 좋거든요. 서로 간에. 그리고 이제 합동사무실이기 때문에 수익 배분 문제도 무조건 각자만 할 게 아니라 그것도 좀 조정해볼 여지가 있고 사실은 그래야 서로 돕고 도우니까요. 그래서 일단 뭐 해야 될 일은 산적돼 있지만은